안녕하세요. 꼬마 빌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최신 정보 및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여 똑똑한 건물주로 만들어드리는 빌딩 가이드입니다. 지금부터는 금리 상승을 계기로 임계점에 다다른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상업용 빌딩에도 지금부터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피스 시장에서도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에 이를 버티지 못하는 임차인과 우량한 임차인들이 뚜렷이 구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높아진 물가와 부동산 세금을 상쇄할 정도의 임대료 상승이 가능한 지역은 거래량이 감소할 가능성은 있으나 매매가는 하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강남권 일대, 특히 테헤란로에 있는 오피스의 경우 금리 인상기에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대료가 오르면 공실률도 덩달아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테헤란로의 경우 임대료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이 오히려 낮아졌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선 오히려 선호지역이 돼버린 것이죠. 우수한 인력을 경쟁적으로 수급해야 하는 기업들이 강남 일대를 벗어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초대형 기업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도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으나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은 직원들 출퇴근 문제가 항상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로 갔다가 다시 테헤란로로 돌아오는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산가들 사이에는 이미 똘똘한 한 빌딩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강남에서는 우량한 임차인을 선별하기 위해 건물주들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는 일도 벌어지고 있어요. 임차하려는 기업이 얼마나 우량한 기업인지, 업력은 오래됐는지 등을 묻는 면접으로 임차인들을 고르는 건물주들이 꽤 있습니다. 사업 전망을 파악하기 힘든 신설법인은 안 받겠다는 건물주도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이라고 해서 무작정 투자를 포기해선 안 됩니다. 실거주를 해야 하는 아파트와 달리 빌딩 매매는 좀 다른데요. 강남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난 3년간 관할관청에서도 어느 정도 허용 기준을 세워나가고 있어요. 강남 핵심 지역을 제외하면 금리 인상기를 맞아 지역별로 임계점에 다다른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인데요. 가격이 내렸다고 무작정 매입하는 대신 투자용, 사옥용 등 각 투자자 성격에 맞는 선별적 투자와 매물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현명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빌딩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빌딩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